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자, SK하이닉스 요렇게 찍고 올라갈 때 잡아드렸고, 요때 내려가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요 바닥 부분에서 잡아들여서 요 구간 가져가게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내려갔죠. 여기 이렇게 딥시크 부분으로 이렇게 충격받아서 내려갈 때도 이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반등하다가 요렇게 내려갔죠. 자, SK 하이닉스 요거 롤러코스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이게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있죠. 엔비디아가.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서 뭐 반도체 뭐 전망이 안 좋다, 뭐다, 관세다, 뭐 요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시장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 전달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십 년간 상장돼 있던 종목에 대한 정보 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판국에 공모주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정보 전달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이게. 근데 요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요 정도 주가 수준으로 요게 뭐 올라가서 했다고 뭐 말씀드리는 게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핵심은 국내 하드웨어 쪽은 HBM 요건데, 요게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보 지형이 압도적으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게 SK하이닉스가 요런 흐름을 가져가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SK하이닉스가 안 좋나 보다. 아니거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인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처음에 이렇게 빠질 때 뭐라고 말했냐면 디램 시장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빠지고 SK하이닉스도 빠지는 거다. 이게 디램 시장이 안 좋아서. 근데 이해를 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기존 디램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존 디램의 이 논리 방식을 가져다 쓸 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자꾸 요걸 갖다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핵심 게 두 번째가 삼성전자, 마이크론, 요거 SK하이닉스가 이게 동맹 관계입니까 이게?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결론적으로 요 메모리 시장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한쪽이 나빠지면 한쪽이 좋아지겠죠. 한쪽이 나빠지면 한쪽이 좋아지겠죠. 이게 안 좋아지면 다 같이 안 좋아져요. 그건 이게 기존 디램일 때. 왜냐하면 이 대전제가 틀린 게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압도한 적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게 기본 속성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게 메모리 반도체 쪽은요, 규모의 경제가 완전히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솔직히 생산량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할 뿐이지 멈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급이 과도하다, 수요가 준다, 그러면 이거 솔직히 제품 생산 안 하고 어느 정도 맞춰주면 되잖아요, 가격대.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로 진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디램의 기존에 이게 몇십 년간 진행됐던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램을 찍어낼 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찍어내면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 요구주 같고, HBM은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겁니다. 애초에 이거 가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체가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이게 수요와 공급에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왜 자체 칩을 개발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원하는 칩을 일단 가져갈 수가 없고,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까. 가격대가 비싸다는 건 이게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 모습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수익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대전제가 시장에서 얘기가 안 되는 게,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 금리 인하가 어떻게 빨라져 이게?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요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풋의 실종, 연준 빨리 인하해야 할 수도. 지금 근데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인하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가 빨라져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경제가 꼬꾸라진다는 요 측면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할 수도 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판국에 어떻게 금리 인하를 진행해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그냥 막 나온다니까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전제에서 모든 그거에서 수요와 공급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건.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공급이 요걸 못 따라줘요. 근데 이 시장이 아웃될 수가 있어요? 침체될 수가 있냐고, 이게.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쟁하는 세계의 구조에서 한쪽이 나빠지면 한쪽은 좋아지겠죠. 이게. 근데 기존 디램 시장에서는요. 한쪽이 나빠지면 한쪽이 나빠지는 이유가 이게 외부적인 변수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급과 수요를 맞추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공급이 과도하고 수요가 줄면 이 부분에서 가격 하락.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면 여기서 상승. 그래서 요 사이클을 그렸던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요거 메모리 기업들의 기본적인 요 상황도 같이 변화했던 거고. 근데 요거를 같이 묶고 이렇게 왜 묶었을까요, 이거? 요거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지 국내에서 주식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왜 묶었을까요? 그래서 정보 지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건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가장 큰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SK하이닉스가 안 좋아서 기존에 얘기하는 게 뭐 D램 가격이 뭐 안 좋아지고 뭐 엔비디아가 내려가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도 바라보는 건 하반기 엔비디아 요 시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거의 문제잖아요.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더 커졌습니다. 80%에서 지금 90%대까지 더 커졌다고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건 초기 때 과정이고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블랙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보다 수요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양자컴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요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요것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요 측면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내용은 하락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내려가면 완전히 상황이 틀린 거죠. 두 개의 상황. 지금 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모든 물량을 받았고 이게 이익폭이 기존의 D랩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이익폭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애초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요 정도의 수익을 가져간 적이 없어요.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 자체를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HBM 출현 때문이에요. 이게 이게 그런데 이게 잘 아셔야 될 게 이건 좀 그러니까는 주식을 할 때 양적 분석이 질적 분석이 있는데 이건 약간 질적 분석의 과정인데 그럼 기존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한다고 치죠. 달리기에 A라는 애가 굉장히 잘했어요. 항상 1등만 하던 애인데 얘가 다른 애가 전학이 왔다 해서 얘가 갑자기 뭐 10등, 100등 이렇게 밀려날 수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갑자기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C라는 애가 항상 했는데 달리기 맨날 뭐 20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100m를 기준으로 했는데 200m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잘할 수도 있겠죠. 이게. 근데 대부분 이쪽이 잘할 거라 예상되지 않나요, 요거?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주가가 하락하면 목표 주가를 낮춰요. 어느 나라에서 목표 주가를 낮춰요. 주가가 내려가면 목표 주가를 낮추는 그게 어디 있어요? 이게. 주가가 오르면 목표 주가가 올라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요 상황이 변하진 않잖아요, 내용이.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요 내용이 자꾸 변한다는 듯이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주가가 재료를 부른다는 게 요런 시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솔직히 현재 이익 수준만으로도 주가 수준이 굉장히 싼 편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 수준을 낮춘다? 그러면 솔직히 하반기 요 부분에서도 SK하이닉스가 앞서가는 거 맞잖아요. 이게. 그런데 주가 상승, 주가 하락 요 부분을 설명하려니까 자꾸 요걸 갖다 쓰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변해요? 하루 이틀 만에 변할 수가 있나 이게? 아주 큰 이슈가 없는 한? 근데 보통 이제 주가 하락이 되면 목표 주가를 낮추고 주가 상승이 되면 목표 주가를 올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 지형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박스권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갇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재료 순환도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SK하이닉스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데 주가는 내려갔다면 이것도 기회인 거죠. 어차피 SK하이닉스 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보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삼성전자랑 틀리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메모리의 반도체에 몰빵한 기업입니다. 이게 몰빵한 기업이라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가 어디가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를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요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지역 요 부분이 가장 큰 거고 그런데 요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결정 날 건데 그럼 요 부분과 함께 다 같이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원래라면 누가 좋으면 누가 안 좋아야 되는데 국내 증시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SK하이닉스도 같이 뛸 확률이 커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4에서도 잘했는데 5에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보시면. 그리고 이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아직도 어마어마한 물량의 반도체가 필요하고 AI가 지금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하고 딥시크 출현은 단지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 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가 가장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의 회사들은 요 부분이 반도체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 SK하이닉스의 내용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국내 증시의 특성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간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쪽 부분에서 요쪽에서 이 경직성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여기서 한번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상단 자체가 일단 위로 올라간 겁니다. 위로 올라간 거. 그럼 요 부분에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요 시점에서 주가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다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갈 때 이거를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사는 종목이 아닌 겁니다. 이건 결론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려갔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사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은 요 구간을 거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재료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좀 되는가 싶으면 내려가고 되는가 싶으면 내려가고 요런 흐름이거든요. 투심을 이해할 때 보면은 요 종목은 저점을 찍을 때 사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굉장히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분. 그런 부분은 뭐 합당하겠죠. 근데 그런 분이 아니고 제대 타이밍 맞게 좀 큰 수익 가져가고 좀 빨리 빠져나가고 요러신 분들은 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요 부분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요 신호들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신호들. 근데 어쨌건 다지고 지금 요런 부분 보이고 있잖아요. 그게 이평선 정도 아래로 내려오고 위로 지금 뚫고 요런 식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 매물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올라가는 신호들 요 신호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윗단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그 신호 그 추세적인 신호 때 매수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게 오히려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큰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점을 찍을 때마다 아 이건 추가 매수익이다 이렇게 접근할 종목이 아니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거기에 순응하고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요 하단, 상단, 요 움직이는 요 선에서 오히려 요 구간보다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요 신호, 오히려 위 상단을 건들고 뚫고 올라가는 신호가 더 훨씬 강한 신호라고요. 매수 시그널을 해서는. 왜냐, 요 앞부분이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요 구간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반기에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윗단 자체가 더 위로 올라가서 갈 수 있는 종목. 특히 위로 올라갈 때는 변동성이 일반적인 하드웨어 종목보다 변동성을 더 크게 가져간다는 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관련해서 여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이 변동성 감안한다 그러면 안전하게 비중 태워서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흔들 겁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감안한다면 요런 전략 가져가시면 꽤 큰 수익으로 수익률 말고요.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비중을 태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